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주식가 인터넷 대기 이정렬입니다. 자, 현대로템, 그동안, 한 몇 차례, 수차례 차량을 좀 드리긴 했는데, 개인적인 의견들을 좀 말씀을 드리긴 했는데, 생각보다 좀 지지부진한 그런 모습들을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제 개인적인 생각들을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할 예정이니까요. 투자에 참고만 해서 봐주시면은 감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주가가 왜 조정을 받는지에 대한 부분들도, 우리가 간단하게 정리를 좀 해드리도록 할게요. 자, 일단은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개인 투자자들이 너무 많이 가지고 있어요. 이전에는 주가가 11월 23일, 물론 이제 이때도 12월 1일까지도 시장이 좀 나쁘진 않았습니다. 우리 시장을 먼저 좀 체크를 해보면, 12월 1일에 고점을 찍고 지수 자체가 좀 하락을 했어요. 이전에 11월은 상승장세였어요. 추세적인 반등장세였어요. 근데 우리 수급을 좀 보완하니까 우리 10월, 11월부터 실제 수급이 좀 잘 나오고 있었던 상황들에서 11월부터 12월 1일까지 이 기간 동안은 수급이 많이 들어왔었던 상황들이었죠. 외국인 기관들. 지수 자체가 시장 환경 자체가 좋았을 때였고 그리고 12월 1일을 기점으로 해가지고 시장이 많이 떨어졌습니다. 수급이 좀 망가지면서 왔다 갔다 매수 매도 이렇게 하면서 최근에는 외국인들이 순매도 동향들을 보여주기 시작을 했어요. 자, 당시에 이 수급들을 좀 본다면 이 기간 때 떨어지더라도 계속 매수를 했었는데 최근에 좀 떨어졌을 때는 외국인이나 기관이나 좀 매도를 하고 있는 그런 상태다라는 것들을 확인할 수 있죠. 12월 28일 이후로 주가가 좀 반등이 나왔고 배당이 나오고 난 다음에 수급이 좀 전환이 됐습니다. 배당이 나오고 난 다음에 배당락 이전에 순매수 흐름들을 보여줬고 했던 것들은 수급이 조금 망가지긴 했었던 상황들이 되겠지만 이때 당시에 배당을 받고 나서 단기적인 매도 물량들이 나와주고 있다라는 것들은 배당 효과를 우리가 걱정을 좀 이제 감안을 할 필요는 있겠죠. 자, 배당 효과라는 것들은 자, 일시적으로 최근에 증시에 영향을 좀 많이 주기도 했습니다. 아직까지 배당락을 위해서 매수를 한 자금이 1조가량이 남아있다라는 그런 얘기들이 있는데 이게 어떤 얘기냐면 배당을 받기 위해서는 권리가 있잖아요. 권리락이 있잖아요. 그리고 기준일이 있을 겁니다. 기준일에 내가 매수를 하고 권리락이 지나가지고 매도를 하면 권리락을 맞으면서 매도를 하면은 배당을 받을 수가 있어요. 자, 배당이라는 것들은 내가 1,000억이 있다 했을 때 여기서 1%를 내가 배당을 해준다라고 하면은 이 기업의 자산 안에서 다른 데서 돈이 나오는 건 아니잖아요. 자산에서 이자를 주는 개념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 이자 수익을 위해서 기준일에 매수를 하고 이 권리락 받고 매도를 하고 배당을 챙기는 그런 수급들. 그런 수급들로 인해서 배당 효과라고 하는 것들은 통상적으로 배당을 지급하고 나서 결정이 좀 되고 난 다음에는 이 자산이 빠져나간 것만큼 주가가 조정을 받고 다시 회복하는 모습들을 보여주기도 합니다. 자, 특히 우리가 삼성전자 우리 시가총액 상위 대장주 같은 경우에도 이 배당락 다 보이시죠? 여기 액면분할 배당락 다 보이시죠? 우리 배당락을 봤을 때, 배당락이 발생됐을 때 주가가 조정을 받았었고, 배당락이 발생될 때 조정을 받았었고, 배당락 이후에 조정을 받았었고, 배당락 이후에 조정을 받았었고, 물론 이제 하락장이라서 그렇다라고 할 수도 있겠지만은, 이전 같은 수준에서도 배당락 조정, 배당락 조정, 배당락 조정, 배당락 조정, 다 일시적이죠. 이게 배당 효과라는 거예요. 배당락 효과라는 거예요. 이전에도 뭐 전통적입니다. 이거는 삼성전자 배당락 효과 떨어졌다가 반등 나오고 배당락 떨어졌다가 반등 나오고 배당락 떨어졌다가 반등 나오고 자산이 빠지는 거에 대해서 찰실한 우려들이 나온 다음에 다시 저점 잡기. 자, 그러면 배당이 분기별로 배당을 하는 기업들 같은 경우에서는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죠? 배당 낙일까지 가지고 있다가 주가가 조정을 받으면은 저점 매수로 다시 배당 낙일 이후에 회복하는 주가를 노려보면서 시세 차익을 노려볼 수가 있겠죠. 자, 현대로템 같은 경우에서도 뭐 마찬가지입니다. 뭐 이전 같은 경우에서도 배당락 조정 그리고 급등 배당락 이후에 좀 힘을 좀 못 쓰다가 이거는 좀 별개적인 부분들 요인들이 좀 있는데 배당락 이후에 전통적으로는 조금 조정을 같이 특징적인 이슈들도 좀 있긴 있었지만 전통적으로는 같이 조정을 좀 받아왔다. 그러니까 배당락 효과로 인해서 주가가 조정을 받는 것들
얘네들이 배당을 이제 받았으니까 차익 실현을 하는 것들도 이상하지 않다라는 거죠. 수급이 수급이 매도세가 좀 나와주기 때문에 배당락 효과가 발생이 되면서 주가가 조정을 받는데, 이거는 이 기업에 대한 장기적인 전망으로서 주가가 반영되는 것들이 아니라 단순히 수급적인 요인들로 반영이 좀 되고 있는 주가 흐름이라는 겁니다. 수급적인 요인들로. 자, 우리가 기업 주가를 본질을 판단하는 방법들 중에서 이 기업성에 대한 반영인 것인지, 아니면 단순히 수급적인 부분들의 반영이 있는 것인지 판단하는 게 중요합니다. 이 기업성에 대한 부분들은 실적이 낮게 나올 거다, 높게 나올 거다. 이게 기업성에 대한 부분들이죠. 근데 수급적인 부분들, 투자, 심리, 그리고 시장성 좀 애매하긴 해요. 시장성이 기업의 실적으로 반영되는 경우도 있으니까. 수급적인 반영이 좀 있다라고 하는 것들은 투자 심리에 대한 반영이라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수급, 여기에서 배당락 효과. 이것도 이제 수급 안에 포함이 되겠죠. 자, 수급적인 요인들이라고 하면은 기업성이냐, 수급 요인이냐, 이거를 봤을 때 기업성이 플러스다, 수급이 마이너스다. 그러면 플러스로 전환이 됩니다. 나중에는 플러스로 전환이 돼요. 자, 그러면은 기업성이 좋다. 그럼 단기적인 요인, 수급 요인으로서 얘는 이제 중기, 장기적인 요인이잖아요. 단기적인 요인으로서 주가가 조정을 좀 받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배당락 효과로 인해서 주가가 조정을 받고 기업성에 대한 부분들은 변함이 없다라고 우리가 판단할 수 있는 내용들이 되겠죠. 자, 우리 실제적인 부분들, 현대로템, 철도, 방산, 그런 것들, 철도 쪽에서도 불안 요인들이 좀 있긴 있었는데, 더 이상 이런 것들은 걱정을 할 필요는 없을 것 같아 보이고요. 자, 우리 이슈들을 좀 체크를 해보면, 지금 이제 우크라이나랑 러시아랑 전쟁을 좀 진행을 하고 있으면서, 무기가 많이 고갈이 됐습니다. 그 덕분이라고 해야 될지는 모르겠지만, 좀 얘기를 하기는 좀 그렇지만, 무기가 많이 고갈이 되면은, 대비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 무기를 많이 도입을 시키고 축적을 또 시켜놔야 되잖아요. 많이 이제 쌓아놔야 되잖아요. 소진이 됐으면 그만큼 쌓아놔야 그 다음에 안보를 대비를 할 거 아닙니까? 썼다고 가만히 놔두면은 그게 이제 다음에 또 어떤 일이 발생될지 확전이 될 수도 있고 모르잖아요. 자, 수출이 잘 되고 있는 이유들은 유럽의 안보가 문제가 좀 생겼기 때문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 상황들인 만큼 미국도 무기를 많이 소진하고 있고 유럽, 러시아, 중국 무기들을 많이 소진했어요. 그만큼 쌓아놔야 재고를 다시 확보를 해야 된다는 거죠. 덕분에 방산은 앞으로도 몇 년간은 수출이 잘 진행이 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개인적으로는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올해도 역시 방산일 것이다. 이렇게 개인적인 생각들 말씀을 드리는 것들이고, 자, 방산 4개 업체, 4대 업체, 4분기 영업이익이 급증한다. 하나에어로스페이스, 현대로템 50%대, 아랍수출, LIG 넥스원 123% 뛰었다. 자, 이런 하나에어로스페이스도 그렇고, 현대로템도 그렇고, 영업이익이 4분기 실적 예상치도 증가가 될 것이다. 라고 보고 있는 것들입니다. 자, 폴란드 수출을 했던 것들. 자, 현대로템 같은 경우에서도 조기 납품을 하면서 또 이제 추가적으로도 수출이 진행이 될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는 상태고, 자, 방산 웨트나 빨리 싸게 잘 만들고 있다. 전쟁 국면에서 한국산 무기의 신속한 인도, 재고를 추적하는 데 최적이다. 자, 한국은 좁다. 수출 역군이 된 방산. 올해도 이어갈 것이다. 한국 무기 사자, 노르웨이, 아랍, 사우디 줄 섰다. 올해도 잭팟을 이어갈 것인가. 4분기, 내년보다는 아니지만 수출 랠리를 이어갈 것이다. 4분기에는 영업이익이 증가되기 시작을 할 것이다. 실적 발표 시즌이 이제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이제 통상적으로 4분기 실적. 실적 발표가 언제 될지 알면은 우리가 조금 덜 불안해 할 수는 있을 것 같아요. 자, 11월, 자, 이렇게. 이게 1분기, 2분기, 3분기, 4분기입니다. 자, 1, 2, 3월 1분기의 실적을 통상적으로 5월 달쯤에 많이 다 발표를 합니다. 2분기 실적은 8월 달까지 보고서를 통해서 발표를 합니다. 이전에 좀 빨리 진행해야 하는 것들은 이때 대기업들 같은 경우에서는 잠정 실적 공시를 좀 많이 하는데 확정 실적 말고 잠정 실적으로 조금 빨리 이제 발표를 해줘요. 4분기 실적이 1, 2, 3 이렇게 있으면은 대기업들 같은 경우에서는 1월 중순쯤부터 실적 발표를 시작할 것이고, 중소기업 같은 경우에서는 보고서, 사업 보고서를 통해 가지고 실적 발표를 할 건데, 보고서 제출 기간이
이 1, 2, 3이면 2월 16일 정도까지일 겁니다. 2월 중순까지일 거예요. 자, 그렇게 되면은 2월 중순까지 이제 1월 중순부터 어닝 시즌에 돌입을 한다. 4분기 실적을 좀 서프라이즈가 나올 수 있을지 어느 정도 실적 반영된 것들이 있기 때문에 실적을 발표를 하게 되면은 차익 실현 매물들이 좀 나올 수는 있겠지만 그 전까지는 우리가 정리를 하기보다는 실적을 체크를 해봐야겠구나. 그리고 좀 더 장기적으로 영업이익이 점진적으로 증가되는 것들을 기대를 해봐야겠구나. 비중을 실적 발표를 할 때 비중을 조금 줄일 수는 있어도 완전히 매도를 하는 것들은 좀 이제 높은 수익률을 노려보기에는 적절하지 않다라고 말씀을 좀 드릴 수가 있겠죠. 실적 발표까지는 조금 버텨보시고 실적이 잘 나왔다라고 해가지고 차익 실현이 나와준다. 이게 조금 이제는 차익 실현이 나오는 게 확정 매물이 좀 나오는 겁니다. 확인 매물들이 나오는 거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통상적으로 대형주들 같은 경우에는 실적 발표가 좀 나오면은 그 분기의 실적이 확인이 됐기 때문에 제로 소멸격의 차익 실현 매물들이 나오기도 하거든요. 이 차익 실현 매물들이 단기적인 요인들로 반영이 되면서 전망이 좋다라고 하면은 이제 주가가 다시 재상승하기도 할 겁니다. 이때 우리가 잘 해야 되는 것들이지 지금이 그때는 아니다라는 거. 그러니까 지금 기술적으로 121선 121선과 61선의 지지를 좀 받고 있는데 여기서 그 배당락 효과가 마무리되면서 추세적인 반등 흐름들이 이제는 보여줘야 된다라는 거. 우리가 기대를 해볼 수 있는 아직까지도 그래도 지켜볼 수 있는 요인들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현대로템 이런 얘기들은 개인적인 생각들을 말씀을 드리는 것들이니까 투자 판단은 여러분들이 해주시기를 바라고요. 여러분들 투자 판단에 도움이 되었으면은 하는 내용들로 아셨으면 좋은 그런 내용들을 말씀을 드리는 것들이니까 참고만 해주시기를 당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도움이 되셨길 바라고요.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 저는 여기서 인사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